민재 씨, 우리 부부 바꿔서 자볼래요? 그 말이 나오던 순간 내 귀가 잘못된 줄 알았다. 정우의 목소리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칠 뻔했고 수연은 순간 숨을 삼켰다. 하하, 농담이죠? 아무도 웃지 않았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부부의 여행이 어떻게 악몽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리조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했지만 내 가슴은 그날 처음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 부부 여행을 제안한 건 정우였다. 1년에 한 번쯤 부부끼리 일탈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다. 출국 전부터 어딘가 불안했지만 수연은 오랜만에 여행이라며 들떠 있었다. 웃고 떠드는 와중에도 나는 정우의 시선이 내 아내에게 오래 머무는 걸 느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시선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모든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걸. 공항으로 향하는 길,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여행 때문이 아니었다. 그날 정우가 던졌던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재 씨, 우리 부부 바꿔서 자보는 건 어때요? 농담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그 이후로 그의 눈빛 하나하나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수연은 여느 때처럼 밝았다. 오랜만에 해외여행이라며 공항 면세점에서 향수 하나를 고르며 웃었다. 그 웃음이 예전엔 그렇게 예뻤는데 요즘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결혼 15년. 우리는 여전히 부부였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사이는 멀어져 있었다. 함께 있어도 대화는 줄었고 웃음 대신 한숨이 늘었다. 정우 부부는 그 반대였다. 서로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손을 잡고 다녔다. 비행기 게이트 앞에서도 지연은 정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 모습이 유난히 행복해 보였고 그 행복이 이상하게 불편했다. 비행기 안에서 좌석은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정우는 수연 옆자리에 앉았고 나는 지현 옆이었다. 처음엔 단순히 자리 편의상 바꾼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긴장감이 피어올랐다. 지연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짙은 머리카락 사이로 은은한 향수가 퍼졌다. 민재 씨는 이런 여행 자주 다니세요? 그녀가 불쑥 말을 걸었다. 아니요. 거의 처음이에요. 그럼 오늘이 특별한 날이네요. 그녀의 눈빛이 살짝 웃었다. 짧은 대화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옆자리를 바라보니 수연과 정우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왠지 모를 불안이 밀려왔다. 그 웃음소리 속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섞여 있는 듯했다. 비행기가 착륙할 무렵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다. 공항을 벗어나자 바람이 달랐다. 습하고 짙은 향기의 공기, 그리고 낯선 나라의 햇살. 리조트까지는 차로 1시간 남짓 걸렸다. 정우는 운전기사에게 팁을 쥐어주며 말했다. 이런 데서는 뭐든 편하게 해야죠. 그렇지, 민재 씨. 그의 말투엔 여유가 있었지만 그 여유가 왠지 속을 간지럽혔다. 리조트는 바다와 맞닿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끝없는 수평선이 펼쳐지고 풀장에서는 서양인들이 와인을 들고 웃고 있었다.
수연은 감탄을 터뜨렸다. 여기 진짜 예쁘다. 영화 같아.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가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다. 저녁은 리조트 내 레스토랑에서 함께했다. 와인이 따라지고 초가 켜졌다. 정우는 건배를 제안했다. 자, 부부끼리 떠난 여행. 새로운 추억을 위해. 잔들이 부딪히며 투명한 소리를 냈다. 그 순간 지연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다. 짧았지만 확실히 느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거두려다 멈췄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잔을 들었다. 수연의 시선이 나를 스쳤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녀의 눈에는 짙은 피곤함과 묘한 긴장이 함께 섞여 있었다. 식사 후 정우가 말했다. 오늘 밤엔 간단히 수영이나 하죠. 바닷바람이 정말 좋아요. 지현이 웃으며 덧붙였다. 수연 씨 수영복 챙기셨죠? 수연이 살짝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응, 챙겼어요. 밤이 깊어갔다. 풀장의 조명은 은은했고 와인의 색은 점점 짙어졌다. 음악이 흘렀고 웃음소리가 그 위를 스쳤다. 지연은 물가에 앉아 발을 담갔다. 이런 밤은 그냥 흘려보내기 아깝죠. 그녀가 내게 건넨 한마디는 그날 밤의 시작이자 모든 일의 전조였다. 리조트의 밤은 너무도 조용했다. 파도 소리조차 속삭이는 것 같았다. 잔잔한 물결, 풀장의 불빛이 일렁이며 하늘을 비췄다. 그 빛이 사람들의 얼굴에 닿을 때마다 모든 표정이 낯설게 보였다. 와인은 이미 3병째였다. 정우는 어느새 셔츠 단추를 하나 풀고 웃고 있었고 지연은 고개를 젖히며 잔을 비웠다. 그녀의 목선을 따라 흘러내리는 와인의 붉은 기운이 조명에 반사되어 유난히 또렷했다. 수연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다. 잔을 들고 건배하는 순간에도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다. 나는 말없이 잔을 들었다. 우리 잠시 바람 좀 쐬러 나갈까요? 지연이 그렇게 말하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우가 피식 웃었다. 좋죠. 바람 좋을 때 잠깐이라도 즐겨야죠. 수연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난 조금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그 한마디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괜히 따라 나서겠다고 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리조트 해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하얀 모래사장이 눈앞에 펼쳐지고 달빛이 그 위에 얇게 흩어져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바람에 실린 향수 냄새. 민재 씨는 참 조용하시네요. 그녀의 말에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원래 낯을 좀 가려서요. 그런 사람일수록 속은 깊더라고요. 지연이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잠시 내 눈에 머물렀다가 조용히 모래 위로 흘러내렸다. 파도 소리가 커졌다. 그녀의 발끝이 물에 닿았다. 하얀 원피스 자락이 젖어들며 달빛을 머금었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더 크게 뛰고 있었다. 이런 여행 오랜만이죠? 네, 아내랑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럼 오늘이 그만큼 특별해야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열기가 섞여 있었다.
그때 리조트 쪽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둘 다 거기 있었네. 와인 좀 더 가져왔어요. 그가 손에 병을 들고 다가왔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 씨가 바다 보러 가자 해서요. 정우는 웃었다. 바다 좋죠. 근데 이건 어때요? 그는 와인을 흔들며 말했다. 지연이는 술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대신 마시죠. 부부끼리도 균형이 필요하잖아요. 그 말에 지연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정우는 그런 걸 모르는 척하며 잔을 내밀었다. 민재 씨도 한 잔 더. 그 순간 수연이 리조트 입구에 서 있는 게 보였다. 그녀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불안, 질투 혹은 무너짐. 그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정우가 그 시선을 알아차리고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역시 부부는 서로 통하나 봐요. 그 말 한마디가 그 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수연은 천천히 걸어와 내 손에 들린 잔을 빼앗듯 들더니 한 번에 마셨다. 이제 그만 들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정우가 웃으며 말했다. 수연 씨, 이렇게 예민해질 때가 아니에요. 이왕 왔는데 조금은 즐겨도 되잖아요. 그의 말에 수연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다. 그녀가 그를 노려봤다. 이 여행 당신이 제안했죠? 그렇죠. 다들 즐겁자고 한 건데. 정우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지연이 수연의 팔을 잡았다. 그만하세요. 오늘은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그녀의 손끝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긴장이 서려 있었다. 결국 우리는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들리고 있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기묘한 고요가 방 안을 채웠다. 나는 침대에 앉아 창문을 바라봤다. 달빛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며 마치 누군가의 눈처럼 나를 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밤새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떴을 때 커튼 틈 사이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머리가 무겁고 입안은 건조했다. 어제의 기억이 뭉개진 것처럼 흐릿했다. 언제 잠든 거지? 침대 곁 테이블에는 반쯤 비워진 와인잔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잔이 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것이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수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욕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수연이 나왔다. 젖은 머리카락을 말리며 내게 말했다. 일찍 깼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목소리는 낯설었다. 어제나 언제 들어왔어? 기억 안 나. 꽤 늦게 왔잖아. 술 많이 마셨잖아. 그녀는 짧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며 방 안 공기를 흔들었다. 멀리 수영장 근처에서는 누군가 웃고 있었다. 정우의 목소리였다. 아침부터 수영이라니 참 부지런하네.
그 순간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했다. 식당에 내려가자 정우와 지연이 먼저 와 있었다. 정우가 밝게 인사했다. 어제 잘 잤어요? 꽤 늦게까지 이야기하셨던데. 나는 웃으려다 멈췄다. 이야기요? 아, 기억 안 나시나 보네. 와인 마시고 다 같이 풀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지현이 미소를 지었다. 수연 씨가 노래도 부르고 분위기 정말 좋았어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커피잔을 들고 창밖만 바라봤다. 그 눈빛이 공허했다.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분명 나는 풀장에 가지 않았다. 그녀들이 말하는 장면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아침 식사 후 정우가 말했다. 오늘은 리조트 근처 마을로 나가보죠. 현지 시장 구경도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다. 기억나지 않는 밤. 그리고 아내의 이상한 태도.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점심 무렵 리조트 직원이 나를 불렀다. 혹시 어젯밤 분실물 찾으셨나요? 직원이 내민 것은 내 휴대폰이었다. 이게 제 건가요? 네, 풀장 옆 선베드 밑에서 나왔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풀장? 거긴 안 갔는데. 전화기를 켜자 알림창이 떴다. 저장된 동영상 1개. 그 안에는 1분 남짓한 영상 하나가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뒤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찾으셨네요. 어제 떨어뜨리신 줄 알고 제가 직원한테 말해놨죠. 그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뭐든 기록으로 남는 세상이잖아요. 그의 웃음은 여전히 가볍게 들렸지만 그 속에는 묘한 무게가 있었다. 나는 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정우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어제는 다들 즐거웠으니까요. 그 말이 지나치게 부드러웠다. 방으로 돌아온 뒤 나는 다시 폰을 꺼냈다.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이 흔들렸다. 풀장의 불빛, 웃음소리, 그리고 낯선 그림자. 화면이 잠시 흔들리다 정지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잘 나왔네, 이걸로 충분하겠어.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숨이 막혔다. 누군가가 분명 나를 찍었다. 그것도 어젯밤의 나를. 영상이 끝났을 때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화면에는 흐릿한 불빛과 그림자만 있었지만 그 안의 실루엣은 분명 나였다. 하지만 나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게 더 두려웠다. 이건 뭐지? 심장이 요동쳤다. 정우의 그 웃음, 요즘은 뭐든 기록으로 남는 세상.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방문을 닫자마자 문 너머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재,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나는 얼버무렸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내 손끝으로 향했다. 그 안에는 아직도 폰이 쥐어져 있었다. 수연은 조용히 물었다. 정우 씨, 오늘 아침에도 당신한테 뭐라 하던데 무슨 일이야? 그냥 휴대폰을 주었다더라.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의심과 불안을 감춘 채 웃었다.
괜히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이상한 사람들? 그녀는 무언가 알고 있는 걸까? 정우 부부와 점점 멀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정우가 또 찾아왔다. 우리 오늘 다 같이 마사지 예약했어요. 오후 3시. 그의 태도는 여전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친근하고 자연스러웠다. 그게 더 소름 끼쳤다. 리조트 스파에 들어서자 은은한 음악과 향이 흘렀다. 수연은 옆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혼자 남았다. 그때 직원이 조용히 내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고객님께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돌아와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자 낯익은 장면이 나타났다. 풀장, 와인잔, 그리고 웃음소리. 그러다 카메라가 천천히 돌며 나를 비췄다. 정확히 내가 있었다. 술에 취해 웃고 있었고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손에 내일 색이 보였다. 붉은색. 지현이었다. 화면이 꺼진 뒤 짧은 문구 하나가 떴다. 이 영상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 밤 정우를 찾아오세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누가 보냈을까? 정우일까? 아니면 지연일까?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리고 이 영상은 언제 찍힌 걸까? 머릿속이 뒤엉켰다. 나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왔다. 리조트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바람 한 점 없고 조명은 불안하게 깜빡거렸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상 봤죠? 뒤를 돌아보니 정우였다. 그의 표정엔 여유가 있었다. 그냥 추억이에요. 다들 즐거웠잖아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요즘 사람들은 기억보다 영상이 더 정확하죠. 이건 불법이야. 불법? 민재 씨, 우리가 뭘 했다고 생각해요? 그의 미소는 더 짙어졌다. 기억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죠. 나는 분노를 억눌렀다. 무슨 의도죠? 정우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그 영상을 누가 찍었다고 생각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미소를 멈추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당신 아내일 수도 있죠. 요즘 세상엔 진짜 얼굴보다 연기하는 얼굴이 훨씬 많거든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폭발하듯 퍼졌다. 수연? 설마. 정우는 내 어깨를 툭 치며 지나쳤다. 오늘 밤에 이야기합시다. 그때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 그가 멀어지는 동안 나는 몸이 굳은 채 서 있었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아내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밤이 되자 바람이 거세졌다. 파도 소리가 리조트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USB를 다시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자 새로운 파일이 생겨 있었다. 파일 이름은 단 하나의 단어였다. 수연. 노트북 화면에 뜬 파일 이름. 수연. 그 이름 하나만으로 숨이 막혔다. 마우스 커서를 올렸다가 몇 번이나 내렸다. 손끝이 식어갔다. 결국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깜빡이며 켜졌다. 리조트 방 안이었다. 조명이 희미했고 카메라 각도는 낮았다. 정확히 문틈 사이에서 찍힌 영상이었다. 그 안에는 수연이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목소리는 작고 낮았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나는 알아들었다. 정우였다. 잘하셨어요, 수연 씨.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끝내줄 거죠? 물론이죠. 이걸로 완벽해질 겁니다. 그들의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단 몇 초 만에 모든 의문이 동시에 터졌다. 수연은 알고 있었다. 이 여행의 목적을, 정우와 지현의 의도를, 그리고 나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영상이 꺼지자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왜?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그녀가 이런 일을 했을까? 문득 어젯밤의 장면들이 스쳐갔다. 수연의 떨리는 손끝, 말없이 웃던 눈빛, 그리고 이제 그만 들어가요. 그 말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건 질투가 아니라 내가 그 함정에 완전히 걸려들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노트북 화면이 다시 깜빡였다.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리조트 옥상에서 이야기하자. 보낸 사람은 이름이 없었다. 그러나 그 말투는 익숙했다. 정우였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둡고 조용했다. 밤바람이 거칠게 불어와 얼굴을 스쳤다. 계단 끝, 문을 밀자 정우가 있었다. 달빛 아래서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맞죠? 그의 첫마디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세상엔 두 가지 진실이 있어요. 보는 진실과 믿고 싶은 진실. 이건 다 당신이 꾸민 거야. 아니요, 민재 씨. 우린 그냥 보여준 것뿐이에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수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우가 천천히 걸어왔다. 그래요? 그럼 왜 당신 대신 우리에게 연락했을까요? 그는 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거기엔 수연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날짜는 출국 하루 전. 통화 시간은 23분 47초. 그녀가 먼저 제안했어요. 당신을 시험해보자고. 정우는 웃었다. 부부 사이의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작은 실험이라고 했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거짓말이야. 그럼 이건요? 그가 또 다른 영상을 틀었다. 수연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민재가 변했어요. 요즘은 나보다 다른 여자의 시선을 더 의식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나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녀의 얼굴은 담담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확신만 있었다. 정우는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짓밟았다. 결국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이 남았는지 아니면 욕망뿐인지. 나는 그를 향해 다가섰다. 그럼 지금 이건 뭐야? 협박이잖아. 아니요. 증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진실보다 기억된 영상을 더 믿어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디선가 플래시가 터졌다.
뒤돌아보니 지현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좋아요. 마지막 장면까지 완벽하네요. 정우는 미소 지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완성됐어요.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이건 기획된 조작, 그리고 의도된 파멸이었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재 씨, 세상은요. 진실보다 편집된 거짓을 더 좋아하죠. 그 말이 공기 속에 흩어질 때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모든 걸 삼켜버릴 듯이. 그날 밤 옥상을 내려온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몸이 무거웠다. 하지만 머리는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마치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은 듯했다. 이건 끝내야 한다. 방으로 돌아오니 수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빛 한 줄기도 없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나를 보며 조용히 물었다. 정우 만났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웃었다. 이제 다 알았겠네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언제부터였어? 처음부터요. 왜? 당신이 변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예전엔 나만 봤어요. 근데 요즘 당신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죠. 그 사람들한테 제안받았을 때 솔직히 속 시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한 번쯤 당해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처음엔 단순히 촬영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당신을 시험해보는 설정이라고. 근데 그 영상이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나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는 말을 잃었다. 그럼 왜 지금 말하는 거야? 이제 나도 위험하니까요. 그녀는 폰을 꺼냈다. 거기엔 새 메시지가 떠 있었다. 당신도 이제 끝이야. 보낸 사람은 정우였다. 나도 이용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 단순한 장난 아니에요. 영상은 이미 퍼졌어요. 뭐? 당신과 나 그리고 지연이 함께 있는 장면으로 편집된 영상이 지금 온라인에 떠돌고 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폰을 켜자 알림이 쏟아졌다. 수십 개의 메시지. 봤어요? 이거 당신 아니에요? 그리고 리조트 영상이라는 제목의 링크. 그 링크를 눌렀다. 화면에는 완벽하게 편집된 진실이 있었다. 음악, 자막, 각도 모든 게 계획된 듯 정교했다. 영상 속 나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 옆엔 수연이 있었다. 지현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나로 향한 증거였다. 나는 분명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영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수연이 말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 경력, 평판 다 끝나게 만들 거예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되돌리자. 편집된 진실이라면 되돌릴 수도 있잖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지. 나는 노트북을 켰다. 정우가 준 USB를 다시 꽂았다. 그 안엔 원본 영상 몇 개가 남아 있었다.
대부분은 잘라지고 조작된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한 폴더만은 암호화돼 있었다. 이름은 루트 1. 나는 파일 복호화 프로그램을 돌렸다. 잠시 후 영상이 열렸다. 거기엔 풀장의 또 다른 각도에서 찍힌 장면이 있었다. 이번엔 카메라 뒤에 있는 인물이 나왔다. 정우였다. 그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좋아요. 이제 컷. 그 목소리가 명확하게 녹음돼 있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이거야. 수연이 입을 막았다. 이건 원본이에요. 그래. 이걸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어. 나는 파일을 복사하려 했지만 전송 오류 메시지가 떴다. 화면이 깜빡였다. 그리고 채팅창 하나가 떠올랐다. 정우였다. 재밌어요, 민재씨. 그 파일, 이미 저희 쪽에서도 지워졌어요. 당신이 가진 건 미끼였죠. 심장이 멈출 듯 뛰었다. 그가 계속 타이핑했다. 하지만 아직 방법은 있어요. 진짜 원본이 있는 곳, 알고 싶죠? 수연이 나를 바라봤다. 가지 마요. 이건 함정이에요. 그래도 가야 해. 이걸 끝내지 않으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창밖에는 새벽이 오고 있었다. 어둠과 빛이 뒤섞인 하늘. 그 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이 뚜렷했다. 편집된 거짓을 진짜 진실로 되돌려야 한다. 리조트는 깊은 밤 고요했다. 모든 조명이 꺼진 복도 끝. 단 하나의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다. 그 빛은 1층 로비로 이어지는 비상 통로였다. 정우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진짜 원본이 있는 곳, 알고 싶죠? 그 문장을 수십 번 반복해서 되뇌었다. 그가 남긴 좌표는 리조트 지하, 직원 전용 구역으로 표시돼 있었다. 나는 폰에 불빛만 켠 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철제문을 지나자 어딘가에서 냉방기의 진동음이 미세하게 울렸다. 어둠 속 벽면에는 감시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다. 이 리조트 자체가 이미 거대한 스튜디오 같았다. 문을 하나 열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낯선 기계음이 들려왔다. 그곳엔 수십 대의 모니터가 있었다. 각각의 화면엔 다른 시점에서 찍힌 우리의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다. 식사, 수영장, 복도, 심지어 방 안까지. 이게 다 뭐야? 나는 숨을 삼켰다. 그때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정우였다. 그의 손엔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어서 오세요, 민재씨. 이게 바로 진짜예요. 사람들이 보는 세상, 그게 다 편집본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넌 미쳤어. 미쳤다고요? 아니요. 우린 단지 진실을 연출했을 뿐이에요. 그의 눈빛은 섬뜩했다. 이걸로 사람을 망가뜨려? 망가졌다고요? 아니요. 당신은 이미 스스로 무너졌어요. 그저 우리가 기록했을 뿐이죠.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원본은 어디 있어? 정우는 웃었다. 저기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엔 하드디스크 여러 개가 보관된 금속 캐비닛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재, 그만해. 수연이었다. 정우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위층에서 모든 걸 보고 있죠. 수연. 나는 소리쳤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모니터 하나가 바뀌었다. 수연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민재 미안해. 이건 처음부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 그들은 이미 이 영상을 전송했어. 무슨 소리야? 모든 파일이 동시에 퍼지고 있어. 삭제할 수도 멈출 수도 없어. 정우가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렇죠. 이미 늦었어요. 그러나 그때 내 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수연의 메시지였다. 서버실 오른쪽 콘솔, 전원 차단. 나는 재빨리 달려갔다. 정우가 소리쳤다. 그건 건들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전원 스위치를 내리자 모든 화면이 동시에 꺼졌다. 모니터가 터지듯 꺼지며 리조트 전체가 정전처럼 어두워졌다. 어둠 속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진실을 지킨 게 아니에요. 단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거죠.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진실이라면 난 그걸로 충분해.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 세상은 결국 누가 기록을 남기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넌 진실을 찍고 거짓을 팔았겠지.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넌 한 가지를 놓쳤어. 뭘요? 기억은 편집할 수 없다는 걸. 그 말과 동시에 나는 금속 상자를 잡아당겼다. 무수한 하드디스크가 바닥으로 쏟아지며 깨졌다. 정우가 비명을 질렀다. 멈춰. 그 안에 세상이 다 들어있다고. 그래, 바로 그게 문제야. 마지막 하드디스크가 부서지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잠시 후 불이 다시 들어왔다. 그 자리에 정우는 없었다. 대신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한 줄의 문장만이 남아 있었다. 기록되지 않은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바깥으로 나가니 새벽이었다. 수연이 로비에 서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이제 끝났어요. 나는 말했다. 우리가 찍히지 않은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무섭네요. 세상은 여전히 누군가의 렌즈로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나는 바다를 바라봤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빛이 리조트 유리창에 반사돼 눈부셨다. 그때 내 폰이 진동했다. 새로운 알림 하나. 백업 완료 루트 1. 순간 숨이 멎었다. 하늘은 점점 붉게 물들고 있었다.